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누르세요. 그러면 복 받고 성공할 거예요. Right now. 네, 황현 대표님 지금 인터뷰 잠깐만 가능할까요? 그 현재 금 가격이 있잖아요. 온스당 2,000달러를 넘어섰고요. 또 한동안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대표님, 이렇게 최근에 금 가격이 무섭게 상승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 대표님의 고견을 내가 작년 말에 우리나라가 전쟁 위기가 온다고 그래서 안 그랬어. 경제가 폭락한다고 그래서 안 그랬어.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실제 전쟁이 아니라 나라의 경제가 완전히 전 세계가 쫓아나진다고 그랬지. 경자년이 얼마나 안 좋다고 내가 그랬어. 대표님 매년 이렇게 예언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 예언 적중해가지고 이슈가 된 적도 있는데 2020년에 대한 예언 좀 해주시면. 2020년에 대한 예언? 2020년에는 한반도가 2020년은 경자년입니다. 경자년. 경이라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니까 한반도 안보가 불안하겠죠. 그럼 안보는 경제를 물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경제가 불안해진다. 더 작년보다 더 불안해진다. 더 불안해지고 여러분은 지가 다산의 상징이다. 재물의 상징이다 그래요.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지는 경자가 붙어버리면 경자년이 돼버리면 일반 지가 아닙니다. 일반 지가. 지는 교활하고 교만하고 인간들에게 무시무시한 병도 옮겨요. 그래서 대질병과 대전쟁이 예고되는 해기 때문에 경자년이 오기 시작하니까 북한이 이상하게 움직이죠. 네. 경자년 이전에는 잘 돌아가다가 전 세계가 이상하게 움직이죠. 경자년이 되니까 트럼프가 위기를 맞이하죠. 그러니까 그걸 탈출하기 위해서 어느 놈을 죽이죠. 이런 사태가 경자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언했지. 네, 맞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내가 서울시장이 죽는다고 내가 이야기했어. 응? 아, 네. 그런데 예. 지금 그때 내가 한 말 중에 금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이야기했어. 요즘에 골드바하고 실버바가 지금 금년 들어서 10배가 뛰었습니다. 자, 재테크로 그 투자를 해서 괜찮은 건지, 이것이 뭐 어떤 국가 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두 가지 질문 끝나면 제가 이거 말씀하겠습니다. 골드바는 한국은행에서 지금 장려하고 있으니까 금을 사놓는 거는 뭐 피해가 없습니다. 금값은 피해가 없으나 실버바나 골드바는 괜찮은데 그 이쪽은 모르겠습니까? 비트코인. 그건 아니고. 그런 거는 위험하고 네. 금을 사놓는 거는 위험한 게 없습니다. 현재 10배 이상이 올랐는데도요? 올랐는데도 금은 내려갈 이유는 없어요. 남북이 분단된 국가나 이런 나라는 금값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전쟁이 나면 돈은 쓰레기입니다. 돈은 쓰레기인데 금으로 가지고 있던 것만 남아요. 정말입니다. 알겠죠? 달러는 물론 쓰레기가 아니지. 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나라는 현금이 달러로 자꾸 바뀌어. 달러로 집에 재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알겠죠? 네, 맞아요. 그게 거짓말인가? 거짓이 됐잖아, 사실이. 근데 아무도 내 말을 듣고, 웃기는 놈이네. 이런 식이었어. 전부 다 내가, 허경영 씨는 또 헛소리하고 앉아있구나, 이랬잖아. 근데 전쟁이 나냐고 사람들, 전쟁은 안 난다. 경제전쟁이 난다. 너무너무 전 세계가 어려워지고, 전쟁 아닌 전쟁이 난다는 건 코로나야. 예언한 건 맞잖아. 코로나에다가 지금 물폭탄. 이게 나라가 완전 초토화되는 거야. 코로나에다가 엎친 데 덮치잖아. 거기다 또 경기 침체잖아. 거기다 스태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노다지 일어나잖아. 에그플레이션까지 나타나 나중에는. 농산물이 나중에는 엉망이 되잖아. 지금 쌀이 덜에 논밭이 어떻게 돼 있노 지금. 이 경제는 예언력이 없는 사람은 경제 살릴 수 없어. 예언력이 있는 자라야 이 경제를 살려. 대비를 하지. 그래서 내가 그때 금값 오른다고 그랬어 안 했어. 근데 그걸 내 말을 전부 콧방귀처럼 들었어요. 네. 지금 금값이 올라가는 건 전 세계 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아주 헤어날 길이 보이지 않잖아. 미국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출퇴근하잖아. 그런데 비행기만 탔다면 코로나 걸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행기를 안 타니까 코로나 걸릴 확률이 적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전부 비행기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아. 주말 부부가 많고 그냥 비행기 타고 맨날 출퇴근하고 이래. 그러니까 미국의 그 항공사들은 맨날 우리의 대중버스하고 비슷해. 우리 지하철하고 같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코로나 걸리는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야. 대책이 없어 그들은. 그러니까 걔들이 대책은 백신을 만드는 거였잖아. 그게 지금 매달려가 이제 그게 나왔지. 그것도 내가 나온다는 그 시기에 나온 거야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세계 금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 내가 그때 금년 초에 내가 예언할 때 금값이 올라간다고 그럴 때 금 한 돈에 17만 원이었어. 지금 30만 원이야. 그러면 그때 금산한 내 말 듣고 금산한 사람은 돈 많이 벌었겠지. 돈 많이 대박 났겠네요. 대박 났지. 근데 사람들이 그때 알았나? 아니, 내가 말할 때 그 자식 좀 미친놈 아니야 지금 이랬겠지. 금값이 그때가 17만 원일 때 한국 경제 망한다. 한국 경제 위기 온다. 금년에 세계 경제 위기 온다. 내가 그래서 안 그랬어. 예, 대표님께서는 예전부터 꾸준히 앞으로 금값은 상승하실 것이다. 몇 년 전부터. 전쟁 난다. 예. 전쟁 같은 전쟁이 난다. 그게 뭐야? 코로나야. 기후, 이상기후. 이거 그냥 경제 아주 초토화시. 근데 지금 금값이 얼마야? 30만 원이야. 그럼 내가 그 당시 주식 하는 사람들은 지금 돈 못 벌었어. 주식은 내려가고 금값은 올라간다고 내가 그랬어. 근데 그걸 지켰나 사람들이? 갑자기 코로나 와가지고 국면이 내가 이야기한 대로 금년에 초토화됐지. 대표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은 대표님 말을 들어보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면 금 가격이 오른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당연하지. 왜 경제가 안 좋아지면 금 가격이 올라요? 경제가 안 좋아지면 금값이 오르는 게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말은 경제가 불안해진다는 소리야. 경제가 안 좋아지면 금값 오르는 건 당연하지. 오르는 것은 당연한데 왜 금값이 경제가 안 좋으면 오르냐면은 불안 심리 때문에. 불안 심리 때문에? 불안 심리. 완전히 경제가 안 좋으면 주식은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식과 금은 항상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상대적 가치. 하나가 오르면 하나가 내려가. 주식이 오르면 금값이 내려가지. 그런 게 있다 서로. 대표님, 근데요. 지금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에서 그 양적 완화를 한다고 화폐를 찍어서 막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반동으로 어쨌든 이 상대적 가치로 해가지고 그 반동으로 금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불안 심리가 오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돈을 찍잖아.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요. 근데 사실 이 화폐의 가치를 금에 연계시키는 금본위 제도라는 게 폐지가 되었잖아요. 그래, 그걸 1971년에 미국이 없애버렸어. 예, 미국이 없애버렸잖아요. 금본위 제도를 없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날 세계 화폐 제도에서 금은 이제 어떤 특별한 지위도 갖고 있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화폐로서 어떤 지위도 갖고 있지 않고 이제 금은 오직 원자재의 특성이랑 귀금속의 특성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양적 완화로 전 세계에서 화폐가 풀리니까 그 반동으로 금 가격이 오르는 게 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화폐도 아닌 건데 왜 이 금이 화폐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대표님의 고견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음속의 화폐는 금이야. 그래서 이거는 금의 특징은 세계 공통의 화폐라는 거야. 세계 공통의 화폐야, 이게 금이. 왜냐하면 전 세계인들한테 금은 통해. 정권자들이 월남이 망해서 도망갈 때 월남 돈은 필요한가? 아니, 필요 없습니다. 피부 정권이 도망갈 때 금괴를 가지고 달아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금을 어디로 가져가지? 네. 자기들 월남은행에 있는 금괴 있잖아. 그 순금을 어디로 이동시킨다. 월남 돈은 하나 필요 없어. 정세가 불안할 때는 진정한 화폐는 금밖에 없어. 나머지는 전부 정세에 따라서 변해버려.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이 화폐 개혁을 해버려. 화폐 변경을. 그럼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달러가 휴지가 돼. 그래 안 그래? 네. 그럴 수 있잖아. 어떤 정치적인 놀림수에 금은 쇼를 할 수가 없어요. 금은 그대로 있어요. 예. 그러면은 진정한 화폐는 현재 기축통화라고 불리는 달러가 아니라 진정한 화폐는 금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네요. 화폐의 기축통화는 금이야.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어, 달러는. 돈의 기능만 있는 거야, 현재는.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달러가 안 통하는 데도 있을 수가 있어. 그러나 금은 안 통하는 데가 있나? 없습니다. 금이 안 통하는 데가 있나? 없습니다. 또 하나는 금의 불변성이야. 불변성. 보관성. 그런 게 좋아. 돈은 화재가 나면 없어져 버려. 금은 불이 나도 그 자리에서 녹아도 그 자리를 쓸 수가 있어요. 변형이 됐다 하더라도 금의 무게가 안 바뀐다니. 불이 나도. 집에다 달러를 잔뜩 싸놨는데 불이 나서 와보니까 다 타버렸네. 금덩어리는 하나도 관계없어. 모양이 바뀌어도 물에 씻으면 금이야 그냥. 어떤 그 불변성이라든지 보관성. 그게 용이하다니까. 보관성. 불변성, 보관성, 연구성, 행위성 다 있어. 이런 요인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화폐의 가치를 가지는 건 금밖에는 없다. 그렇죠. 근데 그게 돈이 달러가 그거 불변성인가? 아닙니다. 보관성인가? 아닙니다. 영구성이 있나? 없습니다. 희귀성이 있나? 없습니다. 없어. 그럼 대표님, 그럼 다이아몬드는 어떤가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불변성이 없어요. 아, 그래요? 다이아몬드는 불에 타버려. 집에 불이 날 때 다이아몬드는 불 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불변성과 영구성이 아니야. 그러면 불에 타든 말든 불변성, 영구성 가지고 있잖아. 녹이 나질 않잖아. 깨지질 않잖아. 보관성이 좋아. 다이아몬드는 보관 잘못하면 싸구려가 돼버려. 걸쳐가지고. 기선하면. 그냥 그래. 아, 맞습니다. 네, 굉장히 좀 이 불변성, 보관성, 영구성, 희귀성이 금의 특징이에요. 대표님, 확실히 이해됐습니다. 그 우리 한자에서도 금이라는 한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우리 선조들이 그걸 예전에 다 알고 나서 이 금이라는 한자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그래서 한자를 모르면 세상이 안 보여. 신기하네요. 만약 금이 없잖아. 그럼 우리가 텔레비나 핸드폰을 볼 수가 없어. 금이 없으면? 금이 없다면 텔레비나 핸드폰 볼 수가 있나? 왜 못 봐요? 응? 왜 못 봐요? 금이 없으면? 컴퓨터나 텔레비나 핸드폰에 금이 들어있는 거 모르나? 인도 같은 데 가면 그 컴퓨터 모아놓고 거기서 금을 뽑아내느라고 불에 태우고 난리 하는 거 몰라? 아, 그렇군요. 대표님. 그러면은 혹시나 그 미래에는, 근데 지금은 어쨌든 금본위제도 폐지하고 혹시나 미래에 또 다른 화폐 제도가 만들어져요. 전 세계 허경 대표님께서 이제 전 세계를 통일하시고 하나의 단일 화폐를 만드실 예정이시잖아요. 그때는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혹시나 금을 화폐가 아닌 걸로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는 건지. 그래서 오지 않아. 영원히 오지 않아요? 영원히 금은 화폐로 그게 마음에 자리 잡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게 이제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그게 화폐로 영원히 존재하죠. 그럼 금 가격은 영원히 계속 올라가겠네요, 어차피? 그렇지, 근본이지. 그러면은 금 가격은 지금 미국에서 막 양적 완화를 하잖아요. 달러를 막 풀잖아요. 전 세계에서 양적 완화하면서 화폐를 막 풀어요. 그럼 화폐가 풀리면 풀릴수록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네요. 그렇지. 근데 만약에 전 세계에서 갑자기 양적 긴축으로 들어가요. 막 화폐를 막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금 가격이 갑자기 내려갈 수는 있는 건데. 안 내려. 그때도 안 내려가요? 그때도 안 내려. 그래요? 그게 금의 특징이에요. 그렇구나. 대표님 또 궁금한 게 뭐냐면요. 그 작년에 미국의 연준이사 후보자였던 주디 셸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은 지금 우리가 금본위 제도가 폐지된 지 5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화폐의 가치를 금과 연동하는 금본위제로 우리는 다시 복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논란이 된 적 있어요. 미친놈이에요. 미친놈이에요? 앞으로 전자화폐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카드가 전자화폐잖아. 불가능한 거야. 금본위 제도로 가면은 왜 안 돼요? 금본위 제도로 가면 왜 안 돼요? 금본위 제도로 가면은 미국 경제가 죽어. 금을 굳이 대놓다면 그게 얼마나 그 돈이 묵혀 있는 거야. 미국이 달러를 발행한 만큼 금이 있어야 돼. 달러를 발행할 때 금이 필요하니까?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금을 확보해야 되니까. 금을 확보해야 되니까? 폐지했지. 그러면 금본위 제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냥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느냐고. 10년에 그걸 없앤 이유가 있단 말이야. 어떤 금 관리,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야. 발행할 때마다 금을 확보해야 돼. 그러면 산업에 써야 될 금이 다 없어지는. 금값이 폭등해. 그러니까 미국은 화폐를 대량 생산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 그럼 자기들이 무슨 타오가 생기겠노? 화폐가 기축통화의 위력이 사라지면서 미국 경제가 몰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금본위 제도를 71년에 폐지한 것도 좀 늦은 감이 있지. 늦은 감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폐지를 했었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구나. 그걸 빨리 했으면 미국이 중국을 앞질러 수가 있었는데, 이제 중국한테 밀려가기잖아. 미국 경제는 중국 경제 다음으로 이제 자리 잡지. 미국 경제가 중국한테 밀려요, 이제? 밀리지. 미국이 그걸 가만히 있을까요? 밀리도록? 그러니까 이제 3차 대전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 불쏘시개가 한반도야. 그렇군요. 근데 내가 여기 와 있잖아. 이제 경제만 봐 당파 싸움 그만 아예 국회를 해산해버릴 거야 나라 망친 놈들 싹 다 정신대로